첫 번째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전 주식이 있으신 분, 요새 뭐 주주분들 너무 많이 늘어나셨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만한 삼전 파업. 예. 자, 오늘 노사 협상이래요. 자,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과 국내 주주는 물론이고 글로벌 투자업계와 글로벌 고객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삼전 노사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전 10시 최후 단판에 들어갔죠. 이제 들어갔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합의를 시도한다고 봐도 되는데,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오늘 오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가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문제, 삼전 노사 합의, 우리 김유정 의원님부터 이게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사실 삼성은 뭐 글로벌 기업이지만 또 해외,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 관광 가서도 삼성 요 간판만 보고도 그렇죠.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 네. 그리고 뭐 가전제품도 많이 사용하고 이러잖아요. 그 외국에서도. 그런데 뭐 명실상부한 사실 국민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기업의 이 노조 활동이 사실상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만 이게 탄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크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470만, 480만 정도 된다고요. 삼전 주식을 가진 분들이. 예. 또 그분들이 바라보는 또 이 시각이 있을 거고. 근데 간부들이 막 뭐 그래 이재명 대통령 뭐 공약이었던 5,000피 달성하게 해줄게 막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여론에 작용을 할 것인가. 네. 고민 없이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악담을 해도 금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홧기면 막 한다고 해도. 또 노조의 노동권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 너무 생각 없이 막 던지는 것 같다, 노조 간부들이. 네. 그리고 뭐 아예 문 닫게 해주겠다. 근데 애사심은 없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회사가 있어야만 본인들이 어떤 성과급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그 글들이나 이야기들이 여론에 상당한 여파를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원래 내일로 예정이 돼 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막바지인데 어떻게든 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합의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또 노조에 또 투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예.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 의원님, 이게 뭐 노사합의가 이루지 못하면은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하는 그 수순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파업을 하겠다라는 상황까지 치달으면 네. 긴급 조정권은 불가피하리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다가 이것이 꼭 타결되어야 하는데 삼성 노조뿐만 아니라 사측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예.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론전으로 보면은 지금 노조는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는 게 맞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기대치보다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의 노조원 아닌 모든 사람들을 지금 소외시키고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 SK 하이닉스와 어느 정도 좀 맞춰달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의 그 노사 합의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삼성 메모리 반도체 직원 연봉이 네.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 그 1년 세비보다 조금 더 많은 거 내가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 지금. 연봉이 1억 5천대라는 보도를 그러면 맞죠. 그렇지. 맞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각자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가지는 어떤 그 국가적 사회적 위상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딴 거보다도 일단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 노조도 원치 않았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또 한 번 네. 그 상기되는 데다가 지금 경쟁사가 많잖아요. 대만에도 있고 미국의 뭐 마이크론, 대만의 TSMC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 성과를 내지 못한 비메모리 예. 그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 경쟁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과연 이 노조가 지금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공생 내지는 공조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다 대통령이 또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자꾸 그 기업을 압박하면 기업 본사들이 다 외국 나가면 어떡할 거니? 이게 대통령이 발언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그걸 걱정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이에요. 그렇다면은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타결을 해야 되고 네. 타결을 하면서 소위 그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 데 있어서 좋은 전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거기까지 기대치를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기대가 모아지고 걱정도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은행이 삼성전자 파업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5% 하락해서 1%대로 추락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 이 삼성 대규모 파업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면 6.3 지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수석님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좀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파업이란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예. 우리 두 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이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제 그 누구죠? 그 중노위에서 박수건 위원장이 한 가지 정도 남았다라고 오전에 제가 보고 온 뉴스는 한 가지 정도 아직 합의를 네.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합의에 근접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합의를 아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연히 이제 노조 합의가 안 돼가지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은 긴급 조정금 발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노조한테도 굉장한 타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긴급 조정권이 이제 발동이 되면은 거기서 또 중재가 돼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끌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주가지수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노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합의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결국은 강제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노조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 정권 입장에서 심각한 타격이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사실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60% 70%까지 올라가는 지지율이 유지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가 주가거든요. 7,000포인트 올라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해서 하는데 정권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상법 개정해가지고 기여했다는 자평은 있지만 어쨌든 삼성에서 반도체 호황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걸 견인을 해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뭐 인정해야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파업해 가지고 그 영향이 주가에 미쳐 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주가 지수 안 좋던데 네. 이게 많이 매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예. 그러면은 선거에 바로 다이렉트로 엄청나게 큰 악영향 미칠걸요.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이거 파업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으려고 그럴 거고. 근데 이걸 파업이 지금 위기 상태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를 막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또 국민들에게 확 관심을 사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도 반대가 있지 있겠지만 않을까? 예. 또 이게 전례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진보 정권에서 긴급 조정권이라는 걸 또 계속 발동하고 이런 모습은 안 좋은 안 좋은 그러니까 모습을 무조건 본다. 어쨌든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끌어내야 되겠죠. 기업이 합의를. 노사와 합의를 하는 네. 노사 간의 합의가 하는 그런 모습이 제일 좋은 거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가 거기서 그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부터 단식 중인 이곳을 찾아가서 이 대통령이 파업을 해결하라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원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수 후보가 보수 제1 야당 후보가 가서 저렇게 단식을 하고 촉구를 하고 이런 모습 좀 효과가 좀 있을 거라 보십니까? 효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양양자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네. 본인이 이제 삼성에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지방선거의 와중이고 또 경기지사 후보의 경우에는 1, 2위 간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지금 민주당 추미애 후보 그런데다가 지금 그 토론이라든지 해가지고 변별력을 지금 유권자들한테 주고 싶지만 그 기회조차도 여의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단식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죠. 양양자 후보가 단식을 한다 그래서 삼성 초기업 노조의 노조위원장이 주목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정치적으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그 초이스가 이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찾아가가지고 대통령에게 파업을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그러는데 이게 표에 얼마나 연동이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름하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예. 경기지사 선거에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반문하게 되는 측면은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삼성전자 본사가 경기도예요. 수원에. 캠퍼스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공장들이 주로 이제 경기도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어쨌든 뉴스가 되잖아요. 뉴스로부터 주목을 받고 우리도 한마디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래서 왜 저기 가서 단식을 하시냐 뭐 이런 댓글이 지금 아스 페르시오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기도 하셨는데 이건 좀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양양자 후보가 삼성전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생산직 출신이던가요. 하여튼 출신으로 뭐 그 임원까지 올라가 상무이사인가요? 고졸 올라간. 사무직원으로 임원까지 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신화를 썼다 이렇게 네. 평가받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선거운동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선택한 거라고 보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제 노사 협상이 타결이 되고 다행히 그 내일 총파업을 막았다라고 하면 이게 양양자 후보 덕분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선거운동이 이거라는 어떤 정무적 판단을 했겠죠.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 커피 쿠폰 드리려면 저희 좋아요 몇 명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끝나고 정하려고 지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하시네. 생각해보니까 안 정한 것 같아서. 아니 드리고 싶은데 예. 왜 안 누르실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 못 채워서 좀 많이 네. 저희가 아쉬웠죠. 그렇게 여러- 어렵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1000개 넘게 설정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몇 개 하면 좋으시겠어요? 1000개가 안 돼도 되는데 저희가 좀 부담드릴까 봐. 아니 너무 상냥하시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의견은 1111하고 비 오는 날이니까 또 하나는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뭐지 6월 111이다. 3일 그죠? 6월 3일이라고 630. 해서 6302로 했어. 그럼 지금- 6월 30일로 착각하잖아. 지금 딱 0603일 해야 돼. 603으로 하면 너무 속 보이잖아요. 너무 쉽잖아. 동접자 603은 너무 적으니까. 아니 동접자분이 지금 딱 1000명 시청 중이에요. 예. 이분들만 다 눌러주시면 오늘 1000명 하면 그러니까 어떨까요? 커피를 아유. 드리 1000명으로 가면 어떨까요? 1073분이신데 우리 그 비도 오는데 예, 한 번씩 누르시면은 오늘 그러면 딱 맞춰서 1000 해볼까요? 1000 어때요? 아, 가자 좋아요, 가자. 좋은 것 좋아요. 같아요. 네. 김유정 의원님 하시는 일이라면 꼭 세 분에게 드리고 싶네요. 비 오는 날 커피. 이렇게 예. 여기 이 수요일은 어떠냐면 주거니 박거니 막 이렇게 우리 저기 다른 요일에 가면은 서로 막 좀 까고 이러거든요. 보면 이렇게 다른 요일도 좋지만은 수요일에 품격에서 좋다 이런 말씀 그런 많이 거를 하시네. 보고 있으면 속으로 어떤 생각하세요? 서로 까고 그러는 거 보고. 글쎄요. 아, 근데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건지 아닌지가 읽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속으로 참 애쓴다. 예, 아. 맞아요. 그래요. 오늘 수요일은 이런 품격 있는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컨셉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예, 이 컨셉보다 다른 게 더 좋아도 좋아요. 예, 눌러주시죠. 지금 439개 올라왔고요. 시청자 수 1114분 지금 들어오셨는데 한 번씩 누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3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KS님은 슈퍼챗 주시면서 이재명 정부는 오르는 건 정부 덕이지만 내려가는 건 시장 탓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후보 등록하고 나서 어떤 의혹들이 막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먼저 좀 짧게 이거 한번 먼저 볼게요. 하정우 후보 주식 파킹, 자, 김상욱 필리핀 성매매,
김용남 보좌관 폭행, 정원호 심신미약 논란까지 이 후보 등록이 마감되자마자 주요 후보들의 의혹 폭로가 이어지는데 요 시점을 노린 건지 우리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지금 나올 나오니까. 시점이죠. 이제 네거티브가 나올 시점이고 네거티브는 이제 보통 앞서가는 후보를 대상으로 네. 뒤에서 따라가는 주자가 하게 돼 있죠. 뭐 뒤에 굳이 있는 사람들 겨냥해서 네거티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거티브가 쏟아질 시점인데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 분들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정치권에서 선거회 때 네거티브가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갔을 때가 제가 봐서는 그 이회창 네. 총재 아들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팩트가 아니었어요. 거의 팩트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는 네. 그냥 그 김대엽 씨 동원해 가지고 그걸 거짓 공세를 펼쳐 가지고 그게 먹혀 들어가 가지고 그 사실상 뭐 상당 부분 이창 대선 패배에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또 이제 네거티브가 안 먹히는 경우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 정동영 뭐 그때 후보가 했던 예. 네거티브가 있어요. 뭐 다스 이런 부분들.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사실 팩트예요. 팩트인데도 그때 아무리 해도 안 먹혔어요. 그래서 이명박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넘어가고. 하여튼 이게 네거티브가 보면은 팩트의 여부 상관없이 어떤 후보에 대한 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냐 이미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그럴 듯해 보이는 저 사람은 좀 그럴 것 같아. 원래 저런 사람인 것 같아라는 여러 요소들이 이제 쫙 뿌려져 있는데 거기서 네거티브 뭔가 팩트라고 제시되는 게 있어 의혹 제기가 되면은 거기가 연동이 되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하정우, 김상욱, 김용남, 정원호 이렇게 나와 있는 네 건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 오세훈이 빠졌네요. 오세훈요? 네. 오세훈은 앞서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쫓아가는 쪽에서 나타나는. 아니 그래도 철근 누락이니까 그래서 이제 심각하죠. 저는 제일 큰 게 이 네. 정원호 후보 네거티브 같아요. 어. 이게 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총평은 그래요. 하정우 후보 파킹도 뭐 새로 주식 파킹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예. 내용을 잘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혹들 중에서 후보에게 가장 치명적일 것으로 보는 것은 수석님은 정원호 후보의 심신미약이다. 정원호가 거의 저 3루타급이고 어. 그 다음에 김용남이 한 단타급이고 예. 하정우나 그 제가 봤을 때 금방 말씀하셨던 오세훈 거는 뭐 좀 내야 땅볼급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김상욱 후보 거는 뭐 요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메신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메신저였는데. 아, 네, 그리고 그렇군요. 뭐, 예. 자,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요 건들 중에서 좀 후보에게 좀 치명적으로 올 것 같은 게 좀 골라지시나요? 아니 지금 여기 다 1위 후보라고 적어놓은 거잖아요. 1위 후보들의 지금 부각되는 이슈들만 중심으로 의혹 폭로인가요? 지금 4선 서울시장을 한 저는 오세훈 시장의 그 철근 누락건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과 연결되는 가장 문제적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건이다. 그게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조금 보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나머지들은 다 설명이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고. 네,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은 시장을 4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5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뒤늦게나마 드러나서 철근이 지하 5층에 2,570개, 257개가 빠져도 이거는 기함할 일인데 2,570개가 빠져 있는 거를 은폐했던 거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은폐했다는 것은 뭐 어쨌든 뭐 현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 요거 차이가 좀 있다. 본인은 지금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것도 웃기는 소리죠. 시장을 4번이나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알았다고요? 서울시하고 국토부 하고 회의를 1월부터 4월까지 예. 10번 넘게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알았던 순간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서울시에서 대책을 강구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강하면 더 안전하다라는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간과하면서 오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570개의 철근이면요. 178톤인데 지하 5층에서 그걸 받쳐주면 지하 몇 층에 뭐 연결되고 2호선, 9호선 연결되고 그 지상에는 공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은폐하고 오 시장의 첫 일성은 단순 실수다. 현대건설 책임이다. 이렇게 했단 말인데 서울시 책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시민들에게는 피부로 가장 와닿는 굉장히 문제적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아니 그 말씀도 뭐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토론을 통해서 정원호 후보가 그 낱낱이 그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토론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그 네거티브잖아요. 개인적인. 근데 저도 그 철근 누락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일단 작년 11월에서 올 1월까지 철근 누락됐다라는 보고서가 공단과 국토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공단과 국토부가 그러면은 그 보고서를 읽었으면 철근 누락됐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공단과 국토부의 주장은 저도 물론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를 그 소위 이제 보고서가 가면 소위 앞면에 써머리를 해야 되잖아요. 써머리에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서로 12곡직을 따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써머리에 올라가고 또 그때 이미 11월에서 1월까지 그래서 며칠 사흘에 걸쳐서 보고했다라는 내용까지는 확실히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왜 그 뭐라 그러지 순살 아파트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좀 서울시가 이거를 좀 더 무게감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에는 저는 동감해요. 네. 근데 은폐는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보고를 했고 정확한 일자가 있고 보고서도 있고 그 보고서 자체 인정해요. 근데 철도공단하고 국토부의 반박이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보고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왜 써머리를 하지 않았느냐, 써머리에 내용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의무와 자기네들의 그 어떤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그 현대건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하겠다는 하나의 두 양씩 집어넣어야 되는 거 한 양씩만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보강한다라는 것이 과연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격한 토론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다시 이제 그 후보자의 이 네거티브 내지는 지금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도 좀 민망할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땐 이런 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격차가 크면 이런 네거티브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격차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도 치명적인 거는 정원호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본인의 해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할까 저 해명이 맞는 거야에 대한 의구심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예. 다른 것도 지금 그 소위 1, 2위를 다투는 후보끼리 붙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할 때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하정우 주식 파킹 그럼 우리들 한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감한 시기에 주식과 관련해서 뭔가가 있었어?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벌써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뭐 하정우 후보, 김상욱 후보, 김용남, 정원호 후보 논란을 좀 이렇게 뭐 어떤 게 또 조금 더 이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점이 왔는데 아마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논란 요거는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하고 인터뷰가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가 잠시 후에 있어서 11시 한 10분경에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제가 요 질문을 좀 순서대로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 한동훈 후보가 소속된 로펌 대표가 하정우 후보가 7만 원 하던 주식을 100원에 팔았다면서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뭐 곧바로 해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정상적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장님, 이거 주식 파킹 의혹 해명됐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내용이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어렵던데 저도 읽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혹인데 네. 베스팅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좀 시간을 두고 뭐 주식을 주기를 주는데 한참 있다가 네가 기여를 좀 하고 하면은 그때 이제 니게 되는 거야라고 이제 기간을 두고 이제 주는 건데 지금 화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가지고 수석이 되면서 그걸 다시 이제 반납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해명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아, 그럴 수 있다. 뭐 100원에 넘겨도 100원에 이제 받아서 100원에 다시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주식이 이제 시장에서는 더 이제 뭐 몇만 원대로 가겠지만 실제 가격이 뭐 7만 원 정도라니까 7만 그 원대인데 차이가 너무 커서 오해 그거를 소지가 이제 있다. 뭐 이렇게. 그 말하자면 수석이 되면서 청와대 네. 수석이 되면서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 보유에 있어 가지고는 좀 해명이 된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이해 충돌인데 네. 그러니까 주식을 그 회사 이름이 뭐죠? 업스테이지. 업스테이지.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네가 주식을 갖고 있는 시기에 그러니까 바로 청와대 수석이 됐을 때 네. 아직 그 주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업스테이지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AI 독자 뭐 파운데이션 뭐 선정한다고 그런 네. 프로젝트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 업스테이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이해 충돌된 거 아니냐. 당신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 충돌 아니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뭐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놀라야 되겠지만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저는 아까 이게 한 뭐 내야 땅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평가를 했는데 하정우라는 이미지하고 네. 지금까지 보여졌던 이미지하고 이게 이 네거티브가 좀 조응을 하는지 잘 조응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뭐 추석에 있으니까 뭐 어쩌고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지 그게 조금 물음표가 있고 하여튼 두 가지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걸 제기를 했는데 네. 너 또 검사스럽게 저런 거 가지고 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역공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는 이제 이 정도의 네거티브는 내야 땅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한 방에 좀 필요한데 치고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그렇죠. 끌어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주식 파킹이라는 단어가 의혹 제기 자체가 유권자들이 그냥 한 번에 알아들으시기에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동학 개미가 급증하면서 주식에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 파킹 의혹이 어떻게 김 의원님 이게 여론조사를 좀 갭을 좁히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영향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후보 이거는 저는 똥볼이라고 생각해요. 이 100원에 꽂혀가지고 100원에 이걸 넘겼어? 주당? 주당 그래봐야 이렇게 40만 하면 원밖에 안 되니까. 시민들이 화들짝 놀라서 하정우가 도덕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네. 이거 뭐 뭔가 어디 숨겨뒀다가 나중에 다 공직 끝나고 나면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한동훈 후보의 예.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7만 원, 8만 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100원에 넘겼다고? 그 100원의 액면가 100원 혹은 500원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스톡옵션 임원들한테 줄 때.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예. 100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3년 거치 3년 분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만주 받기로 한 거예요. 만주. 그런데 3년은 근무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역할을 했죠. AI 예. 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예. 그런데 수석으로 가면서 이게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기간을 채워야만 만주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네. 3년에 5,000주를 확보는 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3년에 대해서는 이제 월별로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수석으로 가게 되었으니 4,440주 4주가 남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자기 소유로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100원에 받았던 거를 그대로 다시 회사에 넘긴 거예요. 누구 개인에게 100원에 팔아 실제로 7만 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누구 개인에게 100원에 주당 100원에 준 게 아니고. 그럼 그 7만 원이라는 시가는 어디 존재하는 겁니까?
거래 존재하는 일반인들이 거죠. 마켓 거래를 하려 프라이스. 그러면 7만 원에 네. 사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100원 내도 거래를 하고 이러는 건가요? 본인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스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대표가 그걸 다시 회수를 하는 개념이 그렇죠. 된다. 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베스팅을 많이 하는 건데 3년 거치 3년 분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6년을 꽉 채우면 만주가 내 거가 되는 건데 네. 수석으로 갔으니 그 기간에 따라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월별 계산으로. 그러니까 그게 4,444주가 내 거가 아닌 거니까 수석 가면서 이거를 토해낸 거죠, 한마디로. 그 회사에 넘긴 거예요. 본인이 100원에 받은 그 가격대로. 그래서 관보에 게재가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5,000주 내가 확보된 거는 주당 8만 뭐 1,000원인가에 거래가 돼서 그거는 얼마가 된 거 확보가 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그 계약을 6년을 못 채웠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회사에 넘긴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기자들이 이거를 눈치채고 파지 않았겠어요? 관보 보고? 그런데 이를테면 CBS에서 2달을 팠는데 네. 이거 결론적으로 말 안 된다 하고 접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의원님도 이거 그냥 별로 영향 없을 거라 보시는 겁니까? 이 100원을 글쎄, 저는 7만 원짜리를 100원에 넘겼다 이런 거. 그거는 아마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거 제가 전문가 아니라는 전제로 예. 그 보도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전문가 주장을 가지고 좀 요약을 하자면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그 업스테이지의 주요 멤버는 아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문만 하고 그랬는데 예. 과연 이렇게 베스팅으로 해갖고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것을 이제 그 소위 100원에 팔고 팔기 전에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참여 회사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업스테이지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안 된 거예요. 네, 본인이 그래서 네이버에 있으면서 네이버가 안 되고 업스테이지가 업스테이지는 됐다. 됐고 그 다음에 투자를 금융위 산하펀드가 5,600억 원이나 해줬다라는 네. 거 때문에 이해 충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상금 고문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 그러는데 소위 그 아까 말씀하신 베스팅 조건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정도 비상금 고문까지도 그 주식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관례상. 예.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뭐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기는 조심스럽고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일단 보세요. 지금 좋아요가 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일단 그러니까 첫째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 네거티브가 내용이 되려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렇지. 선정적이래야 돼. 네거티브가 성매매, 그래서 성매매, 실패예요. 주포, 외박 뭐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좋아요를 끌기 어렵다. 그러면 이 내용은 좀 영향이 가는지 요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김용남 보좌진 폭행. 여러분 요 의혹은 어디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으십니까?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김평택을 김용남 후보가 초선 의원 시절에 보좌진 폭행을 했습니다. 이게 소위 우리 하는 시참 말로 뭐 촛대뼈를 걷어찼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바지를 걷어보니까 그 안에 다 피가 나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좀 세게 그런 거예요. 이분이 식사도 거르고 현수막 걸고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오늘 아침 방송에서는 이유 여하 불문하고 사과하겠다 이랬지만 지금까지 이분의 포지션은 그냥 좀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그 수석님 요거는 좀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으신지. 일루타. 이렇다. 일루타. 네. 이 얘기는 유명한 얘기예요, 사실. 김용남 의원이 국회에 있을 때. 혈기방장한 검사 생활을 마치고 초선 의원 들어와가지고 세상 모르고 네.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보좌관 초대패 까고 그런 소문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김용남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시절에 좋은 지역구예요. 사실 수원에서. 근데 딱 2년밖에 못했어요. 왜 그랬냐 국가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김용남 의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치 경력이 보궐선거 아니었나? 보궐선거로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2년 한 게 전부인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개혁신당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천 제대로 이제 안 준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개혁신당 왔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안 이제 되니까 그 갔다. 평판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예. 그게 본인은 그 10년 동안 내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때 과오를 반성하고 있고 인간 됐다. 쉽게 말해서 인간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예. 본인 스스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셨나 그렇죠, 봐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것 좋아지신 같아요. 걸로. 예. 네. 그래서 뭐 몰랐던 부분은 아닌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과거 이제 국민의힘 시절에 했던 발언들 가지고 뭐 네.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이런 발언들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네. 조국 후보도 그런 걸 가지고 김영남 후보를 공격을 했잖아요. 네. 네가 이쪽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 이러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네. 김영남 후보가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보고 횡령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용납이 되는데 보면은 이분의 고유한 인성, 갑질했던 부분들 이현 후보도 그랬잖아요. 예.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진영에서 저 진영을 향해 공격하는 내용들은 문제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이분이 그 낙마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김영남 후보도 이 물론 한 건이지만 이 한 건 나온 거지만은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갑질이죠. 그야말로 갑질로 폭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해서는 안 될 폭력이고. 민주당에서 어떤 뭐 장관 임명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그렇고 갑질 논란에 굉장히 지금 난감했던 경험도 있고 좀 민감한 상황인데 우리 김희정 의원님 이거 사과를 한다 그러면 이런 보좌진 폭행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본인이 제3, 제4 사과를 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갑자기 어제 그제 불거진 문제는 아니에요. 2016년에도 이미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제 16년 출마할 때도 이 문제가 이미 보도가 됐던 거예요. 예. 갑자기 새로운 뉴스가 불거진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김영남 후보도 예상은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문제가 결국 이제 평택을이 김용남, 요이동, 조국 세 후보가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는 뭐 나올 것이다라고 본인도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 예상 못하면은 뭐 정무적 판단 미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이유 여하 불문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이제 계속 커져 나갈 것인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를테면 뭐 또 다른 사건이 불거진다거나 그렇죠. 이건 이미 이제 알려진 거고 예. 또 본인이 깍듯하게 사과도 했는데 뭔가 또 다른 뭐 유사한 사건이 또 새롭게 불거지거나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게 만약에 또 있다면은 그때는 좀 후보로서도 타격이 될 테니까. 이게 저 김영남 후보 네거티브는 주로 조국 후보가 주도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의 언론 매체가 인터넷 언론사가 요 피해자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의혹이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언론의 사명인데 진보 네. 보수 할 것 없이 후보들의 문제는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왠지 그러면은 저 그 언론사에서는 김영남보다 조국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유권자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우리나라 있어요. 사회가 연줄 사회이기 때문에 예. 이 내막을 우리가 뭐 추측하고 그러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 이미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끝날 수 있도록 김영남 후보로서는 여기서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간에는 뭐 후속 보도를 내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그 정리가 될 수 있는 김용남 의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걸 이제 통렬한 성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불거지면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 오늘 비 오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가랑비보다는 좀 규모가 있어 보인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김용남 전 의원을 아까 뭐라 그러셨지? 훨씬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조금 수양이 됐어요. 나는 그 후에 만났기 때문에 예. 그 좋은 상태에서만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경험치에 근거해서 얘기를 아, 하잖아. 그렇구나.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또 하나 경험치 이게 유튜브가 이게 안 좋다. 우리가 지금 그 커피 아까 몇 1111이라 그랬나? 저희 아니요, 1000개요. 1000 지금 근데 726개예요. 그러니까 가고 이걸 있습니다. 자꾸 들여다보게 돼. 평론을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는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다 싶은. 근데 지금 엄청나게 729. 정제된 말씀해 주시는데도 좋아요가 계속 올라가. 그 말씀하신 중에 또 4개가 올라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드리고 지금 그래서 잠시 후에 김정철 후보를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요 얘기 금방 마칠게요. 저 리서치 하나 보여주십시오. 김용남, 유이동, 조국, 김재현, 황교안. 자, 김용남 31, 유이동 17, 조국 27, 김재현 2, 황교안 7. 그밖에 지지 후보 없음. 제가 이 후보 말씀을 빼고 일단 이름만 말씀드렸는데 요거 좀 짧게 요 보좌진 폭행 의혹. 자, 세 분께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수석님,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미치죠. 1리터라고 그랬어요. 1리터. 그러면 조국이랑 이렇게 지지율이 31대 27 요 정도는 요게 좀 바뀔까? 말씀하셨지만은 짧게. 하나 안타를 더 맞으면은 이제 된다. 실점하는 거죠. 그렇다. 자, 우리 김유정 의원님, 요거 영향을 저기 31, 27 요걸 바꿀 만한 뭔가 액션이 될까? 아니 사과를 통해서 이 정도는 아직은 네. 괜찮아요. 추가적으로 뭐는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정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예 지금 이거 나온 김에 그 피해자한테 네. 가서 그 미안하다라는 그런 근데 얘기도 사과를 하고 방송에서 하는데 당사자에게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하는 게 난 하는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하여튼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실 그 당시에 좀 그 뭐라 그래. 수양이 덜 돼. 아까 그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서 본인이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도 아니 본인이 이미 얘기했잖아. 이런 식이 되는 그런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 지금 조국 후보 측에서 그동안 네. 제기한 문제들을 보면은 그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철 후보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좀 짧게 좀 정리를 하고 만만치가 않고 지금 다른 액션이 없는 이상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두 분이 하셨고 우리 김유정 의원님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정철 이분이 형사법 1타 강사 출신이시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 계시는 김정철 후보를 연결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3 핫라인.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입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오랜만이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선거 운동은 잘 되고 계세요? 아유, 뭐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63 핫라인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인터뷰를 해볼 텐데 지금 다른 것보다 정원호 네.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 판결문 네. 이걸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아주 네.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신 걸로 알아요. 네네. 예, 이게 지금 그때 대외적으로는 5.18 논쟁으로 빚어진 폭행이다라고 미화를 했지만 요거를 전문적인 시선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이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던 것이 파악이 됐다고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정원 후보의 과거 폭행이 문제가 아니라 네. 뭐 그 젊은 시절의 폭행, 뭐 그냥 사과했으면 될 일을 이거를 마치 이제 5.18 논쟁으로 인해서 그런 폭행이 있었다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판결문을 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네. 거기에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판결을 할 때 그러거든요. 피고인이 뭐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뭐 피해자에게 사실 뭐 배상한 점, 뭐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그 내용을 써서 형을 감경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판결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원 후보가 당시에 반성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뭐 치료비라도 줬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판결문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얘기하는데 판결문에서는 진지한 사과나 또는 피해자에게 뭐 피해 변상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그 주치 감경을 주장한 거죠. 취해서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이 두 개를 합쳐서 심신장애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만 주장한 게 아니고 두 개를 다 주장했어요. 판결문에 보니까 심신상실도 주장하고 심신미약도 주장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서 심신상실이 되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이제 책임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데 그 판결문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뭐 심신장애를 주장하나 심신미약이나 심신이 상실됐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네. 해서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신상실 주장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판단,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저는 여지껏 형사재판을 하면서 예. 이런 술이 취해서 기억을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상시 상황을 기억하면서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술에 만취해서 뭐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기억합니다. 제가 5.18 때문에 분쟁을 해서 싸우게 된 겁니다. 이 폭행은 내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5.18 민주화 항쟁으로 인한 정치적 견해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을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쟤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헌법 전문에 그걸 수록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바램 네. 이런 것들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개혁신당은 지금 거기에 지금 헌법에 수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주영, 천하람 의원들이 가서 그 천송이를 가지고 900 몇십 개 되는 곳에 일일이 7시간 반 동안 헌화를 하는 그 진정성을 보인 정당으로서 예.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결문 보고 객관적인 팩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판결문에 장량 감경 요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파악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판결문 보면 항상 써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제가 그 판결문에 육족이 없는 거예요. 예. 법원에다가 등사를 했더니 왜 육족이 빠졌지? 육족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보통 양형사유라고 해서 장량감경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 판결문 다 떼고 형사 판결문 항상 그 뒤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뭐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점, 뭐 이러면서 쭉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이 써 있다거나 또는 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뭐 피해자의 가족들이 탄원한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뭐 피해자에게 이런 형을 선고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허.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정원호 후보가 당시에 전혀 반성을 하거나 또는 사과를 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만약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거기에 기재가 됐을 겁니다. 이게 그럼 피해자한테 사과를 했다 그러고 피해를 당하신 분의 음성 녹취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몸도 너무 상했고 뭐 사과받은 것도 기억도 안 나고 너무 싫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과를 했다 사과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게 피해자 지금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네. 사과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심신 상실, 심신 미약 상태였는데 5.18 핑계를 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거의 판결문상으로는 확실하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외에 모순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5.18 이야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된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5.18 이야기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견해로 시작된 것처럼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술자리에서 민주주의 얘기하다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준석 이야기하다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누구는 뭐 정치적 견해로 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폭행을 정당화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더 문제는 경찰을 폭행한 건 더욱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예. 내가 당시에 폭행을 한 것에 대한 다툼이 뭐 어떤 이유로 다툼이 됐던 간에 뭐 정치적 견해든 뭐든 간에 네. 경찰관을 폭행한 문제는 네. 그거는 그걸로 변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사람이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할 뿐더러 네.
기껏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5.18은 판결문과 언론에 있는 내용이다. 이게 그쪽의 메시지였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예요? 나는 5.18 민주화 항쟁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고 예.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요새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판결문을 해석하면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계시는데, 이 서울시장 선거,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하시잖아요. 네네. 예,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다른 후보들은 이미 모든 물적, 인적 모든 걸 가지고 예. 제가 예전에 표현했지만 기관총 들고 지금 난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관총도 없고 활 들고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활로 정확하게 한번 명중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약세 후보이긴 네. 하지만은 약세 후보라고 해서 그 두 후보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거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제가 낸 정책,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저는 다른 두 후보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비전들 그리고 제가 서울시를 어떻게 한 단계 도약시키면서 다른 어떤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도 또는 정치권의 빚을 지지 않고 예. 서울 시민만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남은 본선거 기간 동안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예. 이거를 시청하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그런 모습을 가진 진정성 있는 후보라는 거를 주변에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한번 좀 봐라, 비교해봐라. 맨날 똑같은 것만 하지 말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정철 후보 지금 요즘 열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기호 4번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이 판결문을 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눈에 끌어졌네요. 보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히 좀 말씀 주시죠. 정원호 후보가 네. 대답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 5.18 관련해 갖고 모 기업 그 커피 스타벅스 네, 네. 거기서 그 망언에 가까운 그런 그 해프닝을 벌였다가 지금 그 얼마나 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실제로 판결문에 5.18이라는 그 내용은 없고 뭐 네. 정치 관계 등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5.18이라고 유추 해석하는 것도 지나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심신상실 심신미약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판결문하고 당시 기사를 예를 들어서 본인은 5.18로 그 소위 논쟁이 붙었다 그러는데 그 피해자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보좌관, 비서관이었다라고 하는 분. 그분의 국회의원이 소위 민주계로서 5.18 특별법을 만드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도대체 5.18 뭘 가지고 논쟁을 했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한 대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구의회 회의록에 지금 구의원이 주장한 바 있잖아요. 네. 그 구의원이 도대체 정원호 후보하고 무슨 그런 그 악감정이길래 그런 내용을 주장했고 그게 회의록에 지금 그대로 돼가지고 우리가 파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용이 너무나 소위 뭐라 그러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 구의원이 주장한 바가 맞다면은 5.18을 하나의 뭐라 그럴까 자신의 어떤 그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정당화 구실로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가정법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 만약에 그 구의회 회의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스타벅스의 뭐 탱크데이 그 이상으로 더 나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5.18이 그런 식으로
그 폄훼돼야 될 아마 김유정 의원님은 생각하시는 게 저보다 더 복잡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네. 그 장량 감경이 없었다. 뭐 그러니까 사과도 없었던 거 아니냐. 정상을 참작할 만한 뭐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김정철 후보께서. 예. 근데 이게 이제 최종 벌금 3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벌금형은 굳이 장량 감경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양형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결과로 이제 이 벌금 액수가 정해진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항상 변호사들은 이제 술 취한 상태였으니까 심신미약, 심신장애 이런 얘기들은 변호사들이 의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과도 없었다, 뭐도 없었다. 실제로 정치적 이슈로 그 논쟁이 벌어져서 다툼까지 간 거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1995년 10월 13일자 보도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언론 보도들이 오늘날 이 이슈가 이렇게 이 논쟁적으로 번져갈 거를 알고 그렇게 기사를 쓰진 않았겠죠. 첫째.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당시 조선일보, 예. 연합뉴스,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이었어요. 보도가 된 게. 그런데 조선과 연합은 6.27 지방선거 등 정치적 문제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됩니다. 나머지 세계일보, 한국일보,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은 6.27 지방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등의 정치적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돼요. 예. 그러면 이 언론 보도들은 어디에서 그 비롯된 내용들일까요? 31년 전에. 그래서 저는 아까 김정철 후보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 폭력이 원인이 무엇이었던 건 간에 그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죠. 정당화할 수 없고 정원호 후보도 정당화하고 있지 않아요. 벌금형을 충실히 다 일단 법적 처벌을 받았고 본인도 반성문 쓰고 평생에 정말 본인의 어떤 그렇네요. 오점으로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살고 있다라고 지난 12월에도 쓰고 구청장 3번 나가는 동안에도 내도록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또 이렇게 불거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정도로 그냥 멈추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이 문제 제기하는 그래서 것들이. 이게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만약에 저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니까 뭐 장량 감경이라는 것이 뭐 벌금이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뭐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말씀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 300만 원 이게 큰 돈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뭐 김정철 최고 그러니까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의 말로는 이게 그 당시로 치면은 1년치에 해당하는 최저 시급에 해당하는 상당 액수였다. 그래서 웬만한 폭행으로 뭐 4,50만 원 미만으로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죄를 크게 봤다 이런 식의 이제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제가 내용 좀 10초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금태섭 의원이 예.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건데 그 당시에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경찰을 폭력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300만 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집행유예라야 맞는데 법이 그때 바뀌어가지고 바뀌고 나서 열흘 만에 이 1심 판결이 나와서 벌금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또 그 구청장, 네.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했던 진술이라든지 또 구청장이 과거에 검사였다라는 거예요. 남부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에. 예. 그런데 그 소위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원호 후보가 공범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비서실장은 아예 기소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여기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궁금해하는 서울 시민들이 또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예. 이 간략하게. 정원호 네. 후보의 그 31년 전에 이 폭행 사건이 저는 이제 이 네거티브 자체가 이제 한 3루타 이상의 예. 장타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정원호 후보가 지금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1위를 달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신상품 효과거든요. 신상품이라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래 묵은 10년 묵은 오세훈보다야 뭐라도 낫겠지 하면서 신상품 뒤져가 보니까 이게 좀
인물에서 이게 하자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토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뭔가 기자들이 물어봐도 사람들이 물어봐도 서울시 비전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이런 상황들. 그리고 실제로 토론도 지금 극도로 기피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자기가 지금 현역 서울시장인 것처럼 아웃복싱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31년 전에 주폭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자기가 또 핑계를 갖다 들이댄 게 5.18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분하고 조금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거의 동년배인데 이분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대학 시절에 전대협 간부를 하면서 그 이후에 선후배들 뭐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요.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이분 뭔가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게 서울시라는 구청장은 모르겠는데 서울시라는 곳을 과연 감당할 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인가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연장선에서 이 주폭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네. 그것도 5.18 문제하고 연계된 주폭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정원호 후보한테 상당한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오늘도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도 좀 깊이 있게 짚어봤고요. 지금 저희 좋아요가 925개입니다. 오늘 1000개 달성 목표인데 마지막 아이템 대화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세요. 댓글 남기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커피 쿠폰, 비 오는 날에는 커피 한 잔 좋지 않습니까?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한여름님께서 오늘은 품격이 너무 넘쳐서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라고 그리고 태호님께서 김용남 캠프는 정강이를 조심해야 될 듯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5.18 이야기하고 또 스타벅스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 얘기 좀 마지막 아이템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스타벅스 탱크데이 파문을 외신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비판했어요. 급기야 미국 스타벅스 본사까지 사과를 하고 또 국내에서는 스벅 불매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공식 아이디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내일 아침은 샌드위치다.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 충북 도당 입장에서의 메시지여서 이거를 또 이 논란을 좀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한 말씀 주시죠. 정치로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 문제적으로 심각한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여기에 댓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제 군수 후보, 거제 시장 후보가 지금 이런 거 달았다는 거잖아요. 중국 도당에 이렇게 댓글이 계속 달리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정영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 그 대표도 경질을 하고 예. 본인도 사과문을 뒤늦게 게재를 했습니다만 이 정영진 회장이 멸콩 챌린지도 하고 뭐 그동안에 보여왔던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 우리 우파 사람인데 라는 어떤 기제가 작동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댓글들이 달렸던 게 아닌가. 이거는 매우 심각하다. 뒤늦게 사과문 올렸습니다만 여파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스타벅스처럼 이게 지금 본사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매장이 한 2,000개 이상이래요. 우리나라에만. 그렇죠. 엄청나게 매출액도 많죠. 뭐 3조 이상 어마어마하고 소위 이 팔려고 했던 텀블러 같은 굿즈 뭐 판매량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 이 기업에서 하필이면 5.18에 맞춰서 이런 마케팅을 기획을 했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아무도 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너 눈치를 봤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은 사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경위를 조사하겠다라는 뭐 몇 가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위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며칠 두고 파악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오너의 어떤 성향이랄지 이거 이 정도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기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심각하다. 그리고 외신에서도 이거는 뭐 이 혐오 이런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부응했던 국민의힘 충북 도당의 행태가 있었던 예. 것이고요. 동시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더러워서 서러워서 그 발언도 있는 것이고요. 5.18 안 가면서 장동혁 대표의 비표 나오자마자 확 떼는 거 그것까지 국민의힘이 투탑에 보여주는 모습과
정용진 회장과 이 밑에 댓글과 이 모든 상황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굉장히 심각한 이번에 그렇군요. 지방선거에서 예. 논쟁거리가 참,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맞이한 2026년의 5.18은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요 마지막 이슈로 우리 김상욱 그 후보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좀 하고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보수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김상욱 의원의 필리핀 성접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뭐 입에 좀 담기 좀 그렇지만 제보자는 7천 페소를 주고 현지 여성을 붙여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가세현은 김상욱 후보를 성매매 혐의로 고발을 하고 이 가세현이 제기한 김상욱 의원 성접대 의혹 아까 이동우 수석께서는 요건 좀 그냥 좀 메신저? 흘러가는 내용 아닐까 했는데 우리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아우, 저는 진짜 입에다 담기도 싫은데 예. 제가 옛날 지방선거 생각이 나는데 예. 이런 식의 그런 네거티브가 있었는데 이게 격차가 많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당선이 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김상욱 후보 같은 경우도 원래 국민의힘 정치인이었죠. 그래갖고 이번에 울산시장 후보로 지금 단일화까지 잘 성공을 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 아까도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셨듯이 메신저가 가로 세로 연구소라고 하니까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장적이죠. 그 황색 저널리즘 같은 내용이면 참 말하기가 저는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스타벅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자기 당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 전체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몇몇 어물전 망신을 왜 꼴뚜기가 시킨다 그러는데 몇몇 그 소위 그 역사도 모르고 또 보수의 가치도 모르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데 과거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5.18 특별법이 구체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영삼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당 소속이었어요. 역사로 따지면 그렇게 보면은 이러한 그 소위 SNS에 이런 글 올리는 사람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더럽다 그랬냐 서럽다 그랬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붙는 우습지 않은 이런 네. 상황을 만든다는 게 저도 좀 민망하고요. 김상우 후보는 어쨌든 해명을 해야 되겠죠. 이 성매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쾌하네요. 어찌됐든. 예, 그렇죠. 이게 이동훈 수석님께서는 요거는 좀 지금 김종훈 그 진보당 후보하고 단일화 경선을 할 거예요. 김상욱 후보가.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클리어된 이런 후보를 뽑으면 어떨까? 이게 좀 울산 민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 울산 민심 잘 아시잖아요. 본인이 잘 아시면서 뭐. 근데 김정은 후보가 한 18%가 나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세가 만만치 않아서 한번 여쭤봐요. 객관적으로 어떠신지. 근데 하여튼 뭐 김상욱 후보가 자체가 지금 너무 좀 유권자들한테 네. 좀 이상하다, 기괴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뭐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이건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 이 자체는 제가 봐서는 이 메신저도 그렇고 예. 이 해명만 깨끗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상욱 후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명을 좀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유권자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여기 같이 필리핀 간 건 맞는데 필리핀 같이 가신 분들 자체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나를 무슨 접대를 하냐 내가 모시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없었다. 뭐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예. 김사 이건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은 이렇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삼류 뭐 드라마다 막장 예. 드라마다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예. 대응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문제는 밝혀지겠죠. 네. 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그 안에 뭐 내용도 담기게 되는 거고 네. 하는 거라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총파업이 이제 될 것 같네요. 협상이 결렬이 돼서 아, 그렇습니까? 속보가 방금 떴는데 이제 와, 이제 정부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고민해야 될 그러면은 지점이 불가피하게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법적 대응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정치권이 말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적 대응한다 그러면서 또 정치적으로 시간을 벌거든요. 대응하세요. 그리고 꼭 이런 일 생기면은 자기가 고소를 못하고 고발을 하더라고. 예. 그것도 직접 억울하면은 고소해가지고 명명백백히 이게 막장 그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막장 마타도라고. 예. 그래서 그게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네. 앞으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권의 운명이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지수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오늘 저 조선일보의 정우상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던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정권의 본 정체성하고는 상당히 좀 상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당장 하니까 긴급조정 발동해서 어떻게든 예. 막아야 돼요. 그런데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저 주주들이 개미들이 꼭 누구한테 비난을 하겠습니까? 노조한테 당장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실 노조 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이재명 정부의 하나의 주춧돌이란 말이에요. 이 서로 상치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이 주가와 이 문제와 이재명 정부의 자기 정체성하고 상치될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게 정부의 고민이죠. 그렇네요. 사실은 그래서 김정관 산자부 이 긴급조정권 발동권은 노동부 장관에게 있지만 네. 산자부 장관도 우려해서 이거 필요하면 써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러게. 총리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제 오늘 오후가 좀 바빠지겠네요. 그렇네요. 여기 뭐 RJ님께서 코스피 떨어지는 속도 봐라. 지금 막 떨어지고 있나 봐요. 떨어지겠죠. 코스피 5천 가자 뭐 이렇게 아이고 예. 걱정.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조 그렇죠. 안에서. 네, 노조 예. 간부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그렇군요. 심각한 거죠. 예, 그런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지지를 못 받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닭간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1000명 넘어왔어요. 1000 좋아요가 그렇네요. 1000 좋아요 달성. 예.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지만 1000 좋아요는 달성됐습니다. 댓글을 좀 골라주시면은 설마 스타벅스 커피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아무튼 커피 쿠폰으로 맛있는 걸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댓글을 좀 뽑아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매일 10시 20분에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화수 진행을 맡고 있고요. 내일은 또 김기욱 씨가 또 유쾌하게 여러분을 찾아뵈니까 많이 또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주시면은 더 진행하는데 또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십시오. 공유와 좋아요 이런 횟수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더 활성화시킨다 하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께 오늘의 논평이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마토 팔고 있죠. 5kg 무료 배송 17,900원 빨갛게 잘 익은 건강에 너무나 좋은 완숙 토마토입니다. 17,900원이면은 와, 가격 너무 좋네요. 아주 맛있게 잘 익은 완숙 토마토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5kg 신청해 주십시오. 여의도 몰에 들어오시면 많은 상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기 빨갛게 잘 익은 완숙 토마토 저 부분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선택해 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슈퍼챗 주신 분들 NKS님 5.18 단체도 전야제 그런 식으로 방치할 거면 헌법수록 동의할 수 없다. 폄훼도 안 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도 멀리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주기도 하셨고요. 내 범죄는 판결문을 참고하라는 당당한 후보 언젠가부터 전과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 NKS님 여러 번의 슈퍼챗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르셨어요? 네. 예, 김혜은님부터. 저는 정재철 UOV라는 분인데요. 네. 커피 저예요. 저 오늘 엄청 노력했어요. 좋아요 홍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분께 드릴게요. 예, 네. 지금 여기 읽어드리는 주인공 분들은 여기 밑에 말씀 나오는 거 있죠? 닉네임, 성함, 내용 이런 거, 휴대번호까지 알려주십시오. 네, 정의원님은요? 저는요. NKS 그리고 하이픈을 하시고 P8C 8 가운데 숫자 8이 있는데요. 좀 예리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르는 게 대통령 덕이면 내려가는 것도 대통령 탓이다. 하시고 애초부터 컨셉 잘못 잡았다 그랬는데 저는 이분의 지적이 예. 상당히 정부에게는 아프겠지만 이건 굉장히 곱씹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위 코스피 지수를 하나의 정책 목표처럼 해가지고 주식 많이 사세요. 막 정부에서 그렇게 권유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제가 이분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건 정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시 경제의 지표가 코스피 지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곱씹을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이분께 비 오는 날 맛있는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도 네. 다른데 다 방송 보면은 아유, 저 칭찬해 주셔서 드릴게요. 뭐 아니면 저 욕하니까 좀 편들어 달라고 드릴게요. 이런 간단한 건데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주고 계셔서 아니 근데 역시 수요일을 낚간다는 품이 욕하시면 있어. 별로예요. 욕하시는 건 별로더라고. 아니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야. 어떤 분은 욕하는 분한테 들으니까 네. 나중에 칭찬하시더라고 그분이. 그것도 아니지. 마음이 예, 그렇게 변하시면 안 되지. 예, 수석님 2.79달러가 WW55Y님께 왔습니다. 이동훈 수석 대변인님 화이팅이라고 화이팅. 응원한다고. 감사합니다. 예, 네. 하나 골라주십시오. 저는 짧게 그냥 산 타고 물 타고님 품격의 수요일 화이팅. 아, 예. 깔끔하십니다. 예. 품격의 수요일. 닭간다가 매우 살아가는 컨셉. 여러분 수요일에 품위 있는 고품격 토크쇼 만나보셨고요. 저희 닭간다는 내일 오전 10시 20분 여러분께 다시 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